안녕하세요. 백지호입니다. 논문 리뷰 영상에서 처음으로 리뷰할 논문은 Flowing Down the Weight Dome Increase in Momentum Based Optimize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6월 클로바 AI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모멘텀 기반 오티마이저와 노멀라이제이션 혼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 현대 딥러닝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먼저 모멘텀 기반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의 관성, 그러니까 모멘텀을 추가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을 제공을 해줍니다. 덕분에 옵티마이저는 일단 모르겠으면 아담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었죠. 노멀라이제이션은 원래는 이제 인터널 코어베리언트 시프트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이 됐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장점이 또 발견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어보는 그런 딥러닝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먼저 모멘텀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FGD 같은 모멘텀이 없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느리고 비교적 그리고 이제 로컬 미니마에 조금 취약했습니다. 이 러닝 레이트를 낮게 설정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가 낮으면 이런 로컬 미니마에 빠졌을 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약간 관성을 추가해 본 것이 모멘텀 기반의 옵티마이저입니다. 이제 모멘텀을 옵티마이저에 추가를 해서 이런 작은 언덕을 이제 내려오고 있던 관성을 이용해서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수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어, 우리는 이제 모델의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조금 제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잘 쓰이고 유명한 것이 바로 L2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웨이트가 너무 큰 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 웨이트의 놈에다가 제한을 겁니다. 코스트 함수에다가 원래 쓰던 코스트 이외에 추가로 웨이트 놈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딥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가 스케일 인바리언스, 규모별에서 뭐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문제는 이제 모멘텀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는 이 스케일 인베리언스한 웨이트와 만났을 때 좀 비정상적으로 웨이트 놈을 빠르게 키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웨이트 놈이 너무 빨리 증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들어가게 되고 분에 이제 학습이 충분히 되어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 놈이 들어가야 한다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이르게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축이, 이 세로 축이 웨이트 놈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멘텀 기반의 방법에서는 이 웨이트 놈이 완전 엄청 빠르게 증가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멘텀이 적용이 안 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트 놈이 증가를 하지 않고요, 잘. 그리고 이 파란색, 초록색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시가 될 이 프로젝션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이 웨이트 놈을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과 스케일 인바리언스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FCU가 FU와 같다.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 F라는 함수가 스케일 인바리언트하다, 규모 불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뉴럴넷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할 때도 이 웨이트에 대해서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가 스케일 인바리언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규모 불변한 스케일 인버리언트한 웨이트를 L2 normalized 벡터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W 핵과 같이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는 이제 웨이트를 웨이트 놈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결국 규모 불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C가 웨이트 놈이 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다음 그레디언트는 현재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하고 p를 곱한 값이다. 이제 이 p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스트 함수를 w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 기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제 P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W의 변량, 즉 다음 W에서 현재 W를 뺀 것의 놈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P 놈이라는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스텝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L2 Normalized Weight의 공간에서도 이제 가상의 스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이 가상의 스텝의 놈을 우리는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그냥 일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가 스텝 사이즈를 웨이트 놈으로 나눈 것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레마 2.1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레마 2.1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식은 다음 웨이트 놈은 현재 웨이트 놈과 P 놈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놈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는 현재 웨이트 놈과 현재 이 P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마 2.1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토고널리티를 따르는데 이는 잠시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레마 2.1에서는 P와 W가 직교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 기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 웨이트 놈이 빠르게 증가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모멘텀이 현재 DNN의 주축돌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 식을 보시면은 이 모멘텀 기반의 GD를 표현을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가 그냥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기울기에다가 추가로 이 모멘텀을 더하는데 모멘텀은 지난번 P죠. 지난번 P에 그냥 특정한 이 모멘텀을 얼마나 적용할지 정하는 그 상수를 하나 곱해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P, T-1 이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걸 적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학습이 계속 진행되어 오던 좋은 방향으로 굿 디렉션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는데 만약에 이 P, T-1 그러니까 지난번에 P가 이제 더 이상 좋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합니다. 예, 다음은 이 레마 2.2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1과 어느 차이점이 있냐면은 바로 이 마지막 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레마 2.1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지막 항을 보시면은 이제 첫 스텝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P를 전부 다 누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껏 나온 P 놈을 전부 다 유지하기 때문에 누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결국 에러도 누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웨이트 놈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레마 2.2의 누적된 에러를 제거하고 그 모멘텀의 장점만을 챙겨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파이를 이 W의 탄젠트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으로 봐봅시다. 이 비주얼라이즈 된 걸 확인하시면 이 W의 탄젠트로의 프로젝션입니다. 이제 이거를 P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에 보시면은 이 if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스케일 인바리언스를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스케일 인바리언스가 감지가 되면은 이 파일을 씌워서 이 P를 이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션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바로 웨이트와 이 프로젝션 된 P가 직교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전에 근데 웨이트와 뭐가 직교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레마 2.1의 P와 W는 직교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모멘텀의 장점은 유지를 하면서 레마 2.1 그게 유도된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수준으로 웨이트 놈의 증가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FGD와 아담에 적용을 한 코드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아주 쉽게 문제가 없이 아주 그냥 좋기만 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연구진은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옵티마이저를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모멘텀을 적용한 FG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마 2.2 아까 본 그 프로젝션을 적용한 FGD입니다. FGD 여기가 이제 프로젝션에 적용한 게 초록색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게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인데, 보시면은 이제 웨이트 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노란색은 모멘텀을 적용한 건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프로젝션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일반 FGD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도 이제 이로 인해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 노란색 모멘텀 기반 방법에서는 이펙티브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는데,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우리의 이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하면은 FGD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게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미지 분류나 오디오 분류 등의 문제에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다 적용이 잘 되었다, 이런 걸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약을 한번 하자면은 이제 이 논문의 시작에서 이제 연구진은 큰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누적된 웨이트 놈이 발생을 한다.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수렴을 조금씩 늦추는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봤더니 노멀라이제이션과 함께 사용된 모멘텀 베이스드 GD에서 오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렇게 이 누적된 놈을 제거를 해서 일부 굉장히 작동이 잘 됐다. 이렇게 논문은 끝을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Flowing Down the Weight Dome Increasing Momentum Based Optimize를 읽어봤고요.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음 세 가지 링크에서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움직이는 시각화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페이퍼를 보시면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치 임플레멘테이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이토치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